제 이름이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민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화면 넘겨주세요. 국민의 민심을 들어야 하는데 이번 강서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표정은 하진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기조가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언제 저런 얘기를 했다고.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서 챙겨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까지 전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우리요 지지율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난 내가 하는 방식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겠다고요. 이념이 중요해요. 국가 반란 세력 제거해야 돼요.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고 한 군데 선거예요. 이게 지금 민심의 향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민생 현장에 더 들어가 챙겨야 된다.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부총리님 좀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비판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저희는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잘하고 있고요. 예산이요 R&D 예산 깎은 거 그거 이만저만해서 깎은 거예요. 오죽하면 민심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양평고속도로 기재부에서 예탁 끝난 건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처가 일가쪽으로 나면 문제 제기하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기재부 장관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닙니다 의원님들 얘기는 뭐 그럴싸하지만 맞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대통령도 그 윤석열 대통령도 우선 말은 저렇게 바뀌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민생에만 집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리님 부총리님 그럼 들으셔야 돼요. 넘겨봐 주세요. 상저하고 갑니까? 내년 올해가 IMF 얘기 금방 하셨어요. IMF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계속 하향 조정했지요.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IMF는 원래 내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을 예측했던 것보다 더 떨어뜨리고 있어요? 안 떨어뜨리고 있어요? 원래 예측했던 IMF의 내년 경제 성장률보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넘겨보세요. 외식 물가가 저렇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상저하고를 외쳤는데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어요. 유가가 $100까지 가면 우리는 경제 성장률 더 뚝뚝 떨어져요. 상저하고 장담할 수 있어요? 못해요. 상저하고 국민이 힘들다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힘드십니까? 저희가 그 힘든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이 낸 예산으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야죠. 추경호 부총리가 추경에 관심이 없어요. 경제도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누구만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 민심이에요. 아프죠? 그런데 민심이에요. 아파요 우리가. 넘겨주세요. 무역적자는 21년 문재인 정부 때 295억 달러로 흑자예요. 근데 지금은 250억 달러 적자예요. 정말 어렵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다음 넘겨봐 주세요. 역대급 세수 펑크 이거 사과하셨어요? 세수 펑크 원래 예측한 것보다 세수가 저렇게 펑크 났어요.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따가 다시 말씀하실 때 사과하시겠어요? 다시 넘겨봐 주세요. 자, 잘 보세요. 3월에 24조 원 펑크 났어요. 6월에 약 40조 원 펑크 났어요. 8월에 약 50조 원 펑크 났어요. 3월부터 예측했잖아요. 그때부터 상저하고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저렇게 펑크 왕창 났어요. 아닐 거라고 그랬는데 이러면 문제 제기해야죠. 예측했던 사람을 승진까지 시켜가면서.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게요. 긴축, 재정 건전화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번에 기재부에서 심사를 했어요. 대통령 순방비, 대통령 정상회담비. 자,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일본에 가서는 무릎 팍 꿇고 왔어요. 일본 갔다 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왔어요. 그렇죠? 일본 갔다 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왔어요. 무릎 팍 꿇고. 다른 나라 가서, 미국 가서도 제대로 가져온 게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순방비만 329억, 요것만 따로 늘린 거예요, 따로. 그러면 기재부에서 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되옵니다 해야 되는데, 대통령하고 김건희 대통령 부인하고 순방 가는 예산만 확 늘렸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런 얘기하죠. 빵을 달라고 하니까, 왜 빵을 달라고 해요?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모두 다 긴축, 건전재정 다 줄였어요. R&D 예산 5.2조 줄이고, 그리고 지방재정, 교육예산 23조나 줄였어요. 그리고 청년들 내일 체험 공제 예산부터 해서 다 1조나 넘게 줄였어요. 지역 화폐 예산은요, 전액 삭감했어요. 골목 상권 살려야 되는데. 그런데 누군 늘렸어요? 대통령 순방 예산. 가서 뭘 해온 게 있다고. 이럴 때 기재부가 아니 되옵니다 해야 돼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허리띠를 국민 보고 졸라 매라더니 대통령 업무 추진비는 대통령실은 10%나 늘렸어요. 또 변명하더라고요. 자연 증가분 뭐 하면서. 말이 됩니까? 다른 데는 다 깎아놓고. 넘겨보세요. 윤석열 정부는 이 기재부가 정리한 거예요. 향후 이런 사태가 나면 채무가 350조 늘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늘겠죠? 늘겠죠? 이 상황 제가 직접 했는데 예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처럼 비판에 변명만 끼어갔어는 안 된다 생각하셔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과제로 엄중하게 새길 거는 새기고 또 말씀드릴 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큰 것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뒤에 말씀한 대통령 순방 관련한 예산인데 뭐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뭐 얼마가 더 필요했냐 안 했냐 제가 그거를 여기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역대 대통령님들은 지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해외 순방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횟수를 가고 다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시고, 하신 취지는 국가 정상 외교를 통해서 외교관계 돈독히 하고 경제 외교 하시고,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시는 겁니다. 대통령 외교를, 그리고 대통령 네 분이 해외 가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경제, 외교 안보에 큰 물꼬를 트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상한 표현을 이렇게 가면은, 물론 뭐 말씀하시는 의원님은 속 시원하실지 모르지만 듣는 저도 제가 직접 외교 현장에 같이 수행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저도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지 않으신다. 그래도 어느 역대 대통령께서 오염수에 병에 물 들고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본하고의 외교 관계를 열고 거기에 경제 외교가 물꼬가 트이고, 그래서 한일 통화 수합이 재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인적 교류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수행교님 답변 그래서 좌우지간 제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일 것도 말씀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심하게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저도 기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뭐 지표 관련해서 뭐 여러 또 비교를 하셨는데, 제가 세수 전망이 잘 되지 않은 거하고 상저하고는 기본적으로
제가 경기 흐름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수는 그 경기 흐름에 후행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세수는 금년에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 규모의 세수 전망, 그 오차가 있었던 부분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하고 다시 경기가 이제 작년 4, 4분기, 금년 상반기하고 굉장히 좋지 않았고 0.9% 성장해서 이제 경기가 우상향하면서 가고 있다.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뚜렷해진다. 그래서 제가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세수의 진도하고는 바로 직접 매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가 저희들이 민생 물가 엄중한 거 저희들이 늘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높이 올랐던 물가를 사실은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에 2.3%까지 내려왔고 그때 생활 물가가 1.8%인가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사실은 빠른 속도로 낮게 물가가 왔는데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또 이상 저온 형상으로 지금 과체료 등의 수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 9월 물가가 나왔는데 저는 10월 달에는 이제는 특별하게 추가 충격이 없으면은 그보다는 서서히 조금씩 낮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지표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다만 모든 변수 중에 지금 이스라엘 변수가 또 생긴 겁니다. 지금 이런 변수는 어느 누구도 그걸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계 경제 어느 국가도 우리도 역시 이게 확전이 되고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면 우리 경제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죠. 이 부분은 저희들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는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무역 수지는 지금 벌써 흑자로 지금 돌아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흑자 기조 갈 텐데 모르겠습니다. 월별로 일부 또 흑자, 적자 그 폭이 조금 줄어들지는 모르나 대체적으로 흑자로 갔고 이제 수출도 플러스 진입이 곧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10월 달에 벌써 초순의 이 수출은 벌써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도 지금 회복세에 이제 이 전환점에서 회복세로 들어섰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뭐 재정에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쓸 곳은 씁니다. 다만 방만하게 빚을 자꾸 늘리는 거 이거는 정말 저는 제가 책임 있는 이 재정 당국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 저는 그런 재정 운영을 할 수가 없다. 그 책임은 제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가 책임을 진다. 그거는 제가 부총리로서 취임을 하면서부터 전 정부에서 나한테 무슨 장부를 물려줬든지 간에 그 나쁜 장부를 기초로 해서 경제 성과는 내가 책임을 진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까지입니다. 재정의 운영에 관해서는 제가 설사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떠나더라도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제가 받을 겁니다. 오롯이 그거는 제 몫이다. 그리고 제 소신이다. 그리고 일부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청년 내일 채용 공개 지역 앞에 등등 시작할 때도 이게 지난 정부에서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한시 사업이 종료되는 겁니다. 그때도 연구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 따라 종료하고자 했는데 작년에 여야 간의 협상에서 지역 앞에가 조금 예산이 더 살아났던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행규 의원님 보충 질의 시간 좀 활용해 주세요. 순방 예산 아까 한참 말씀드렸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